6페이지 부동산의 구분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독립적 창물 4가지였죠. 정창물 4가지였죠. 요거 하나만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헷갈릴까봐. 첫 번째는 건물입니다. 물론 신축 중인 것 포함합니다. 아시겠죠? 기둥, 주벽, 지붕만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등기된 임목곡해 여기까지 아시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저기 말씀드릴게요. 방법을 갖춘 요거 수목의 집단으로 해주세요. 수목의 집단. 요거 반드시 집단 넣어주세요. 수목의 집단. 독립적 창물에다가 뭐라고? 수목의 집단이라고 꼭 넣어주세요. 한 그루의 수목은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좀 논란이 될 만합니다.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한 그루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인법을 갖춘 수목 나왔을 때 등기나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 창물은 수목의 집단인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마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그리고 뭐다? 마지막 뭐였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그렇죠. 나머지는 아시는 거. 농작물.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집단이어야 된다고. 예, 집단이라는 말이 나와야 독립이라고. 아시겠죠? 수목만 나왔으니까 마다 정착물로 본다고.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말이 나와야 독립해서 따로 거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묶어서 거래해야 따로 거래할 수 있는 거지. 한 그루 가지고 한 그루란 말도 안 나오고 아무 말도 안 나왔잖아요. 이거마다 정착물로 보셔야 된다. 논란이 될 만합니다. 이 문제는 살짝. 요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좀 연구해 와서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25번에 2번 하나 별표해 주시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근데 틀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 한 그루 막 몇 개월 차로 나오는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독립적 창물은 수목의 집단이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고. 25번에 2번에 대한 리얼 지문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나중에. 됐습니다. 자, 넘어오세요. 자, 2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의 구분입니다. 토지 용어 정리하는 거죠. 토지 용어 정리, 그렇죠? 대표용 볼게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의 해변 토지이다. 우리가 뭐라 그런다? 빈지라고 얘기한다. 이 빈자가 물가 빈자예요. 한자로 물가 빈자예요. 됐죠? 우리 바닷가라고 얘기하죠. 맞죠? 앞으로 해수욕장 가시거든. 해수욕장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지다. 주인 있다, 주인 없다. 주인 없다. 활용실이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어디다 써먹는데요? 모래찜질하라고. 아시겠죠? 2번입니다. 택지 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마다 법지. 소유권 있어요? 네. 활용실 있어요? 아니요. 윗집과 아랫집 중에서 어디가 주인이에요? 윗집. 됐죠? 법지였습니다. 디귿입니다. 농지지역 내에서 이미 끝났죠? 내에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무슨 지? 이 행지. 임지농지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마다 후, 호, 지인 겁니다. 자, 저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겠지. 택지 후보지역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택지 후보지역은 일만 되게 많이 써요. 그거 원래 뭐였는데? 농경지였던 거지. 그러니까 농경지는 뭘로? 택지로 바꿔가는 거지. 그 택지에 집을 지을지 상가가 들어올지는 고민해 보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맞죠? 택지 후보지역, 택지 후보지 들어봤죠? 이런 거. 뭐다? 원래 거기는 논밭이었는데 뭘로 바꾼다고? 집이 들어오거나 상가가 들어올 거라고. 대표적인 게 세종시입니다. 옛날 택지 후보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뭘로 바꾼다? 택지지역으로 바꿔주겠다. 뭐다? 주상공으로 바꿔주겠다. 됐죠? 원래 뭐였는데? 농경지였는데 전답 과수원 등이었으나 뭘로? 주상공으로 바꿔주겠다. 그 뜻입니다. 됐죠? 후보지였습니다. 대표위원 3번 2번이었습니다. 26번의 1번 문제입니다.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자, 우리 어디 체크합니까? 1번 재분배에다가 체크합니다. 재분배. 재분배하니까 무슨지? 환지. 맞죠? 재분배한다.
원래는 이거죠.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맞죠? 재분배한다. 맞죠? 위치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됐죠?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혹은 이렇게 나와요. 채비지와 보류지를 제외한 후 재분배한다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됐죠? 환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에 경사진 부분 토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법지라고 이야기한다. 주인 있다, 주인 없다? 주인 있다. 소유권 있습니다. 활용실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3번입니다. 고압 송전로 아래에 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선하지라고 얘기한다. 한계지는 뭐였죠? 최원방권상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4번입니다.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빈지라고 얘기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끝났죠? 채, 비, 지, 비용을 채우기 위한 땅, 채, 비, 지입니다. 공지 아닙니다. 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27페이지 2번을 넘으시죠.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지번 체크. 무슨 지? 필지.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까지 체크. 법률적 개념 써주세요. 지번 체크, 필지 체크, 법률적 개념 체크해주세요. 2번입니다. 매번 지문에 나온 거죠. 포, 락, 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과거에는 전답 등이었으나 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전답 등이었으나 그게 뭐다? 지적공부에 등록됐다라는 증거겠죠. 3번입니다.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 뭐라고 얘기한다? 소지 혹은 원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위에 정착물 없어요. 오케이. 공법상 제한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법상 제한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토지 정착물은 없고 공법상 제한은 있고 사법상 제한은 없고 미안합니다. 공법상 제한은 있는 토지입니다. 맞아요. 옷 벗고 공공장소에 나가면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정착물은 없지만 공법상 제한은 있다. 무슨 지? 나지. 됐죠? 공법상 제한은 뭐다? 있다. 사법상 제한은 없다. 됐죠? 5번입니다. 택지농지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이래요. 무슨 지? 이행지입니다. 됐죠? 공법상 제한은 있고 사법상 제한은 없다. 이행지는 내에서였습니다. 2번에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넘어오시죠.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이다. 맞습니까? 네. 옆에다가 건축 불가능 써주세요. 건축 불가능이었습니다. 됐죠? 자, 공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인해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준 토지를 말한다. 맞습니까? 네. 3번입니다. 인위적, 행정적, 자연적 조건에 따라서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 체크. 무슨 지죠? 획지. 옆에다가 경제적 개념이라고 써주세요. 법률적 개념은 필지, 경제적 개념은 획지였습니다. 필지는 나왔죠? 법률상의 단위 개념이다. 됐죠? 소유권 임시는 범위를 말한다. 택지지역 내에서 나왔죠? 뒤에 뭐 나와야 된다? 이행지 나와야 된다. 3번에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4번입니다. 1번입니다. 빈지는 과거에는 소유권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이제 나왔죠? 지방이 절토되어 무너져내리는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얘기한다. 뭐다? 포락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포괄적 용어로서 넓은 개념을 의미한다. 무슨 지? 부지였습니다.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십니다. 휴한지. 바람직하지 않게 놀립니다. 무슨 토지? 유휴지. 맞죠? 유휴지와 휴한지 구분해주세요.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면 유휴지.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쉬면 마다 휴한지였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휴경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작하는 지였습니다. 됐죠? 휴한지입니다. 됐고 나머지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록하는 등록 단위로 표시한 토지를 말한다. 무슨 지? 필지였습니다. 제외하고 남았대요. 무슨 지? 공지였습니다. 4번에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자, 5번입니다. 토지에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올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눈 따라 읽어 오셔야 돼요. 제가 지문 읽는 연습을 시키려고 일부러 지금 접으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자, 1번입니다. 소유권은 인정됩니다. 활용실익은 없거나 적은 토지입니다. 무슨 지? 무슨 지? 법지. 2번입니다. 건물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 뭐다? 건부지. 건물이 붙어있는 땅. 아시겠죠? 이게 부자가 붙을 부자예요. 부착할 때 부자. 아시겠죠? 붙을 부자. 건물이 붙어있는 땅. 뭐다? 건부지.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건부감가라고 쓰세요. 건부감가. 최유효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건부감가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죠. 맞죠? 자, 건부지는 원래 건부감가가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최유효용이 안 되니까요. 근데 예외가 있죠. 뭐가 생길 때? 이용 규제가 강할 때. 규제가 심한 경우에는 뭐가 생길 수가 있다? 건부 증가가 생길 수도 있다. 됐죠? 야, 이 땅에 앞으로 건물 못 지어! 규제할 거야. 이거 오히려 건물에서 수익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건부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 아시면 안 써도 됩니다. 됐습니다. 3번입니다.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의 토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소지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재난시, 피난 등의 안전이나 일조 등의 양호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부분의 토지를 공지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을 맨날 보는데 소방차 전용 해놨다는 부분 아시죠? 아파트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저희 집도 보여요. 이렇게 뭐 보여? 소방차 전용. 거기보다 다 공지인 겁니다. 앞으로 소방차 전용이 보이거든? 공지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시장에 다 있다니까, 답이. 그렇죠. 맹지란마다 도로와 접하지 못했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 체크해 주시고요. 또 나왔죠?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주거, 상업, 공업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무슨 지? 택지. 됐죠? 건물 짓는 거? 택지. 건축이 가능한 땅. 됐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도 씁니다. 택지 후보지 이런 말도 쓰죠. 택지 후보지. 원래 뭐였는데 다른 거였죠. 맞죠? 농지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었죠. 자, 낮이 아닙니다. 뭐다? 택지입니다. 2번입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1. 단지라고 한다. 니은 맞네요. 디귿입니다. 표준 체크, 지가의 공시 체크. 표준은 지가의 공시 체크. 표준은 뭐다? 지가의 공시 체크. 본지는요? 지가의 변동. 됐죠? 표본이잖아. 지가의 변동. 그렇죠? 비읍. 변을 본 거지. 어머나. 변을 본 거지. 어머나. 물을 안 내렸네. 변을 봤네. 어머나. 어머나. 비읍. 됐죠? 표준은 공시, 표본은 변동. 우리 곤충 표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곤충이 어떻게 진화하고 변화했는지 보기 위해서 표본을 채취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택지농지 임지지역 상호 나왔어요. 상호 나왔죠? 뭐다? 후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다? 기역과 리을.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답 절대로 니은과 디귿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장난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실력과 관계없이 실수로 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비진이 표시인데. 실수도 실력이고 찍어도 맞는 거니까요. 됐죠? 6번이 몇 번? 3번이었습니다. 7번을 넘으시죠.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뭐다?
지목에 대한 이야기죠. 몇 개예요? 28개. 맞죠? 지목이었죠. 됐죠? 몇 개? 28개. 28개. 됐죠? 자, 지목이 뭐다? 니은인 토지는 공간 정보에 관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적인 건축물, 주거, 사무실, 점포와 같은 것으로서 부지를 의미한다. 부속시설의 부지를 의미하는 마다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보세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과 잠깐만 혹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땅지자 들어있죠? 밑에. 이게 지목이 대인 토지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옷 의자가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이건 뭐다? 자루 모양의 대지예요. 이게 뭐였죠? 자루 모양의 토지로서 원래는 맹지였는데 무엇을 통해서 좁은 통로를 통해서 뭐가 된 거? 대지가 된 거. 한자가 다르다고. 자루 대자가 이거라고. 옷 의자라고. 지목이 되는 뭐다? 밑에 효도자 들어온다고. 아시겠죠? 차이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7번에 몇 번? 2번. 이해했습니다. 8번으로 넘어오시죠.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잠깐 줘보세요. 1번 사찰용지. 이거 종교용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왜 바뀌었는 줄 알아요? 사찰이란 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절에 쓰는 거예요. 절에서. 불교에 쓰는 거죠. 이거 기독교에서 컴플레인 건 거예요. 야, 왜 절 용지만 있어? 교회 용지는 없어? 교회 용지 등록해줘! 라고 얘기하니까는 어디에서 등기청에서 이거 종교용지로 바꿔줄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수지 없습니다. 낮이 없습니다. 필지도 없고 뭐다? 제방은 있네요. 우리 차문자 쓰는 거 알고 계세요? 차장 1,000원. 알고 계시죠? 주차장 같은 것들 말씀드립니다. 자, 주택의 분류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및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주택 자신 있죠? 아파트 몇 층? 5개층 이상인 주택. 됐죠? 다 세대주택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 몇 개층? 4개층이야. 요게 작년 기출문제였었죠. 비워놓고 나왔던 거. 3번입니다. 연립주택입니다. 으쌰라 으쌰. 660제곱미터 초과이다. 연초. 맞죠? 층수가 몇 개층? 4개층. 다가 구주택이네요. 지문에 이상한 거 없네요. 어디에 틀렸어요 이거? 단독주택. 됐죠? 다다공의 단독주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300세대 미만 맞습니까? 네. 스파르타 기억나시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 이쪽 와보세요. 자, 도생이 나왔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왔을 때 알고 계셔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뭐다? 300세대 미만. 이건 오케이. 됐죠? 두 번째는 종류입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마지막 뭐다? 아파트형 주택.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죠. 아파트형 주택. 그래서 원래는 소형 주택이었는데 60제곱미터에서 85 이하로 만들 수 있게도 해줬고요. 5층 이상 올릴 수 있게도 해줬습니다. 이게 뭐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됐죠? 체크해 주시고요. 바뀌었습니다. 소형에서. 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하나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뭐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 받지 않는다. 배제된다. 이게 시험 제일 자주 나오죠. 도생은보다 분양가 상한제 받지 않는다. 공급업자가 집 지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격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체크해주세요. 주택의 분류는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개정된 종류가 하나가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거 체크.
자, 1번입니다. 다중주택 요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볼게요. 학교 공장 나오고 학생 종업원 나왔죠? 사람도 나오고 장소도 나왔네요. 다중주택 장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음 몇 번? 1번.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죠? 일반 기숙사. 정확히 하셔야 돼요. 뭐다? 일반 기숙사. 됐죠? 자, 2번입니다. 사람만 나왔네요. 맞네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시험 문제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딴 데서 한번 내봤는데 다 틀리더라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예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장기간 거주할 수는 있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개동으로 쓰는 주택의 바닥면 적자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 몇 개층? 3개층 이하이다. 4번은 조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축 조례. 그래서 이거까지 물어보면 좀 많이 복잡해지니까 가볍게 한번 볼게요. 뭐다? 실별로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체크. 예전에 그 창문이 없는 그 고시원 같은 곳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몇 개월 살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좀 숨 막힌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잠깐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두 달인가 살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말하면서. 있어야 됩니다. 진짜 있어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체크.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됐죠? 장기간 거주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닙니다. 밥해 먹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1번 다음 번 1번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요거는 옛날에 그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층수 몇 개층? 3개층. 일단 단독이어야 되겠네요. 공동은 아니겠네요. 바닥면적 합격 얼마? 600제곱미터. 세대 합격 얼마? 15세대. 답은 몇 번? 2번. 다 가구주택 19세대 이하여야 된다. 됐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넘으시죠. 주택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오케이.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2번입니다. 공동주택은 뭐라고? 벽복도, 개장이나 그 밖의 설비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전용 면적, 공용 면적에 대한 설명이죠. 따로따로. 됐죠? 3번입니다. 주택 외에 나왔어요. 맞죠?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이다. 하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은 가능하다. 무슨 주택? 준주택에 대한 설명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나와야 되겠죠. 준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쪽 오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있고. 자,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마다 기숙사. 두 번째는 오피스텔. 세 번째는 다중생활시설. 네 번째는 노인 복지주택. 자, 준주택이죠. 이거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뭐다? 주택 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준부동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 아니에요. 준지대. 지대예요? 지대가 아니에요? 지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준시리 세 가지예요. 뭐다? 준부동산. 준주택. 마지막 뭐다? 준지대. 앞에 준 붙어 있죠? 다 뒤에 명사가 아니에요. 다 뒤에 명사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아니지만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으로 부동산에 준한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지대는 아니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로서 단기적으로 뭐다? 초과율 얻을 수 있어서 준지대입니다. 준지대 누가 얘기했어요? 마샬.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우리 영역을 넘나들 거예요. 아시겠죠? 왜? 문제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나오면 좋은데 순서대로 안 나온 경우도 많다고.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다?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주거용이라고 써주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써주세요. 사무용 나오면 안 됩니다. 원래 오피스텔 자체가 다른 용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거용만. 체크해주세요. 자. 실장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하는데 분필 구하러 갔어요. 미안해요. 자, 인강 들으신 여러분들 색깔 표시를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준주택입니다. 뭐다? 기호단호 하시면 됩니다. 기호단호. 지오단호 아니죠. 뭐다? 기호단호. 혹시나 지오단호에 가셔서 옷을 살 일이 있거든 들어가셔서 여기는 준주택이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기호단호.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아시겠죠? 지오단호 가서 옷을 하나 사. 아시겠죠? 가서 뭐다? 준주택이다. 아시겠죠? 뭐다? 기호단호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호단호.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아시겠죠? 됐죠? 자, 3번입니다. 주택조합에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그래서 지직리 체크해주세요. 지직리 체크해주세요. 몇 번이었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3번 지분요. 미안합니다.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잠깐만. 나 이거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어. 이거 예전에 왜 제가 잠깐 웃었었는데 왜 웃었냐면 이거 옛날에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가중생활시설, 오피스텔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억, 니은, 디귿, 이응. 근데 이거를 잘못 체크하시고 이렇게 체크하신 거야. 미음으로. 그래서 이게 모텔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모텔. 그래가지고 다행히 본 시험은 아니었었어요. 모의고사에서 틀려온 거야. 교수님 이거 제가 그래서 웃은 거예요. 잠깐만. 멘탈이 흔들렸어. 미안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응이에요 했는데 이걸 미음으로 써오신 거야. 수업 안 들으시고. 그래서 이거 미음 뭐였지? 모텔 아닌가 하다가 틀려오신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다행히. 그래서 물어보시라고. 교수님 이거 모텔 아닌가 하길래 예? 모텔이 나올 리가 없는데 학개론에 하니까 이거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 니은, 디귿, 이응이었는데 이거 미음 쓰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바꾼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그래서 멘탈이 흔들린 거예요. 미안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응이었는데, 미음하셔서 모텔 아니에요? 그래서 했다가, 모텔이 어디서 나오지? 생각해보니까 학교에서 모텔이 안 나온다고! 학교 모텔 안 나오는데, 모텔이 어디서 나올까 했더니만, 그래도 그거 있잖아. 기억, 니은, 디귿, 모텔이요. 그러니까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이니까, 하긴 오피스텔이었어 하더라고. 그래서 모텔이라고 하시더라고. 비슷해 보이잖아. 오피스텔이나 모텔이나.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꿔드린 겁니다. 이래서 제가 웃었던 거예요. 미안합니다. 3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민영주택이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거.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5번 개정이죠. 개정 바꿔주셔야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뭐다? 단정연립, 단정다세대 밑에다가 개정 쓰시고 뭐다?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꿔주세요. 요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파트형 주택입니다. 요게 개정되기 전에 책이 나왔어요. 아파트형 주택입니다. 바꿔주세요. 써놓고선 미안합니다. 3번에 5번 지문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뭐다? 단정연립, 단정다세대, 아파트형 주택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별의별 재미있으신 수강생분들 되게 많아요. 기억, 니은, 디귿, 모텔이래. 모텔 뭐였지? 4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이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주택으로서는 총 몇 개층? 3개층이야, 이거. 몇 조? 몇 세대? 19세대. 다가구 주택이니까 몇 세대? 19세대. 아시겠죠? 4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으로 넘어오시죠. 1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정연립, 단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이 있다.
준주택에는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가 포함된다. 입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모텔 아닌가요? 하시면서. 미치겠다.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오피스텔이니까, 그쵸? 모텔이니까, 그죠? 그게 생각나가지고. 주택조합은 세 가지입니다. 지직리,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무슨 리? 지직리. 아시겠죠? 우리, 여기 이 동네는 무슨 리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외정리예요, 외정리. 저희 할아버님 고향. 외정리. 시골 이름, 외정리. 우물 바깥이란 뜻이에요. 외정리. 우물 바깥의 동네. 여기 리 없어요? 장군 면만 있어요? 면리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칼국수 먹는데 무슨 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거기 무슨 리예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지직리만 알고 계세요. 딴 건 몰라도 돼. 그거는 외워봤자 합격한 도움이 안 되지만 지직리는 나올 수도 있다. 주택조합은 세 가지입니다. 지, 직, 리였습니다. 연립주택입니다. 660제곱미터 초과, 충수가 몇 개층? 4개층입니다. 틀린 건 4번 5번이네요. 다 세대주택 660제곱미터 이하, 충수 몇 개층? 4개층이야.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공동주택 유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아, 연세대 기숙사 아닌 거. 마다 다 가구주택 단독이네요. 자, 특성 넘어오세요. 부동산의 특성. 자, 이쪽으로 오세요. 왜요? 특성 헷갈려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특성입니다. 이쪽 오세요. 두 가지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알겠어요. 앞으로 어렵게 내볼게요. 알겠어요. 자, 자연 특성 몇 가지? 5가지. 부, 동성, 부, 증성, 영, 속성, 개, 별성, 인, 접성. 우리는 뭐가 헷갈리냐면 요거 3개가 늘 헷갈려요. 부동성 괜찮아요. 부동성 풀만해요. 영속성, 개별성 3개 섞어서 나오면 못 풀어요. 됐죠. 요거 3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증성. 오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속성. 각각 다 다릅니다. 보다 개, 별성. 이것만 잡으시라고. 이건 다 안 돼. 문제 풀면 모르겠대. 자, 이제 어디야? 인문적성은 용도의 다양성과 병합, 분할의 가능성. 요거 2가지만 오고 있지만 됩니다. 아시겠죠? 자, 특성 어렵다고 하시니까 자세히 보시죠. 자, 1번 와보세요.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32페이지 대표 유형입니다. 부동성 및 인접성으로 인하여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맞죠?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맞죠? 정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시장 실패의 요인 중 하나네요. 맞나요? 시장 실패 요인 4가지. 왜? 불공정. 됐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외부 효과 받을 거고요. 옆에 붙어 있으니까 외부 효과 받을 겁니다. 됐죠? 개별성이죠? 맞죠? 각각 다 다르니까 지가 산정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맞죠? 잘 보세요.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층입니다. 남쪽이 좀 더 비쌉니다. 북향이 좀 더 쌉니다.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층인데 왜요? 하나는 남향이고, 하나는 북향이고, 하나는 한강을 보고, 하나는 한강을 못 보고, 집값 차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집가 산정이 어려운 이유. 왜? 개별성 때문에. 됐죠? 자, 물리적 공급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완전 비탄력적. 옆에 담아다 불가능 써주세요. 양변에 있다, 없다? 없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예외 있다, 없다? 예외 없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완전 비탄력적. 양변에 있다, 없다? 없다.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이죠. 경제적 공급은 가능. 경제적 용도적 공급 가능. 됐죠? 자, 5번입니다. 영속성이죠. 물리적 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네. 저희 할아버지가 주신 땅 이미 80년이 넘었는데
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돈만 깎이고 있어요. 모양은 감가되지 않더라고요. 됐죠? 말씀드립니다. 대표용 쉬웠습니다. 자, 1번 넘어오시죠. 옳은 것을 올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토지는 영 속성으로 인해서 마다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죠. 경제적 감가가 발생합니까? 발생합니다.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되는 것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관련성이 있다. 옆에다 마다 부동성. 부중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뭐가 된다? 수직선이 된다. 완전 비탄력적이니까요. 됐죠? 4번입니다. 독점 소유욕이 발생하며 양적 공급이 제한된다. 뭐다? 부증성. 잘 하시네요. 됐어요? 자, 토지는 개별성에서 용도 대체는 가능합니다. 용도 대체는 뭐다? 가능하다.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올라라 라고 왔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된대요. 뭐다? 부동성 때문에. 됐죠? 이제 체크할게요. 개별성 체크.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이 배제가의 체크. 표준화가 어렵다 체크. 한 개씩 다 잡으세요. 개별성마다 일물일가의 법칙 안 된다. 표준화 안 된다. 부중성입니다. 수급 조절이 안 된다. 가격 형성이 어렵다. 부동성입니다. 임장활동과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부증성입니다.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 최유효용의 근거가 된다마다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해라. 왜? 늘어나지 않으니까. 2번에 답 몇 번? 1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과 관련된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역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소모로 전제하는 마다 재생산 이론 체크. 감가상각 이론 적용되지 않는다 체크. 그러니까 다시 만들 이론도 없고 감가상각되는 것도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뭐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디귿입니다. 임장활동입니다. 지역분석입니다. 무슨 성? 부동성. 일물이가 법칙이 배제. 토지시장에서 완전한 대체관계가 안 된다. 뭐다? 개별성입니다. 미음입니다. 장기 배려 체크. 가치 보존 체크. 뭐다? 영속성. 옳은 것은 몇 개? 2개. 니은과 미음입니다. 여러분들 Q&A에 가시면 저장 가보세요. Q&A에 가시면 15회 이전 문제는 기출문제가 안 나와요. 16회부터 쭉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5회 이전의 문제들은 부동산의 특성도 문제가 다 개판이에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거 다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서 15회 이전의 문제들은 문제가 되게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특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봐. 여러분 헷갈리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는 나와 있는 것만 꼼꼼히 보세요. 원래 문제가 좀 지저분했었어요. 요즘에 깨끗해졌지만 아시겠죠? 그 말씀입니다. 헷갈릴 필요 없어요. 출제위원들도 헷갈릴 만한 것도 많았던 겁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3번이 몇 번? 2번이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으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 4번입니다. 자연적 특성으로 발생되는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올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입니다. 개별성은 마다 개별화 시킨다. 알겠다. 부동산 나왔죠? 뭐다? 지자체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개론세, 재산세 내고 있죠? 12,750원. 이건 숫자도 외워. 외우지 마. 이건 숫자도 외우지 마. 이거 숫자 안 외워도 돼요. 아시겠죠? 이건 숫자. 아니, 한 번 얘기했는데 이거 죽어도 외우고 계속 얘기하면 계속 까먹고. 맞죠? 민감도 분석은 맨날 꼬집는 거래. 감정평가는 언니래. 근데 재산세 얼마예요? 12,750원. 아시겠죠? 딱 한 번 얘기해줬는데 이거는. 기억하시더라고. 자,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마다 부증성의 예외이다. 맞아, 틀려요? 틀렸다. 예외이다, 예외 없다. 예외 없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한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지 부증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 부증성 예외 없습니다.
물리적 공급 안 됩니다. 매립이나 산지 개간도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됐죠? 부준성 예외 없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영속성 체크, 미래의 수익 체크, 직접 환원법. 밑에다가 수익 환원법이라고 써주세요. 직접 환원법, 수익 환원법. 자, 이제 감정평가 했으니까 이해되죠? 영, 속성, 미래, 수익, 수익 환원법, 직접 환원법. 맞죠? 수익 환원법이 뭐였죠? 수익 환원법 뭐였죠? 아니, 종류 말고 정의를 얘기해달라고. 수익 환원법, 종류 말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전용치선 이용권, 각종 무형자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등등 있었죠. 그건 알아요. 수익 환원법 뭐냐고요? 정의. 2조 정의에 나오는 거.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거라니요.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보면 알아요? 됐어. 보면 알면 돼. 보면 알면 돼. 됐어. 보면 알면 돼. 됐죠? 자, 4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미래 수익 나왔잖아. 뒤에만 나와야 된다. 직접 환원법. 뭐라고? 수익 환원법. 됐죠?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킨다. 부증성 체크, 입지 경쟁 체크.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아파트 입구예요. 예, 아파트 단지 있어, 아파트 단지. 여기에 부동산 맨날 들어오죠. 맞죠? 왜? 노출이 많으니까. 뭐다? 부증성인 거지. 입지 경쟁. 서로 여기 들어오려고 싸우는 거죠. 그 말입니다. 코너가 많이 늘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늘어나겠지. 뭐다? 부증성.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다? 입지 경쟁이 생긴다. 더 헷갈리네요. 됐습니다. 눈빛이 더 헷갈려요라는 소리예요. 잘 보세요. 좋은 자리잖아.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잖아. 그래서 뭐다? 입지 경쟁이 생기겠지. 옛날에 여러분 무슨 있었는 줄 알아요? 미치겠네. 자, 새로운 아파트 한 장 만들어줘. 진정 못하겠어. 새로운 아파트 한 장 만들어줘.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이 싸운 줄 알아요? 왜? 여기 싫은 거야. 여기 들어오려고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옛날에는. 특히나 이거 강남권의 청약 경쟁 막 몇백 개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 자리에. 아니면 이 자리에. 아시겠죠? 됐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이렇게 차가 들어와. 여기가 잘 될까요? 여기가 잘 될까요? 여기가 잘 되겠지. 됐죠? 이건 나가는 사람이니까 의미 없어요. 이건 뭐다? 물건 보러 들어오는 사람이잖아. 뭐가 보이겠어요? 이게 먼저 보이겠지, 이쪽 자리가. 이것도 차이가 있다고, 이 두 개도. 아시겠죠? 안 늘어나니까 뭐다? 부증성. 됐나요?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설명할 거야.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몇 번이었죠, 우리? 4번. 풀었습니다. 됐죠? 4번이다 몇 번? 3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개별에서 나왔죠? 완전 불완전? 불완전 경쟁시장. 됐죠? 개별에서 뭐라고? 불완전 경쟁시장. 영속성입니다. 감가상각의 필요성입니다. 아니죠, 뭐다? 배제. 감가상각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깎이지 않는다. 됐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부중성은 뭐다?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 양을 늘릴 수 없다. 그렇죠?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리적 공급 불가능. 영속성이죠? 맞죠? 자본이익 체크, 운용이익 체크. 자본이익은 매매 차익이죠? 운용이익은 뭐예요? 월세죠, 월세. 임대료. 됐죠? 체크해주세요. 됐죠? 그 옆에다가 이거 얼마 써주세요. 영속성 옆에다가 이거 써주세요.
영속성, 가치, 보존력 체크하시고요. 가치, 보존력 물어보기도 하고요.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뭐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니까. 됐죠? 5번에다 몇 번? 4번. 기읍과 디귿과 리을이었습니다. 기디디. 됐죠? 자, 6번입니다. 토지의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영속성은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영원히 존재하긴 하지만 뭐다? 관리는 해줘라. 장기 배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속성이니까. 영속성에 인하여 가격이 하락하여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각을 미룰 수 있다. 왜?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집약적 이용과 가격 급등 현상을 일으키고 한다. 집약적 토지 이용 체크마다 부증성. 4번, 5번은 인문적 특성이네요. 분할 합병의 가능성마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됐죠? 우리 대단지 아파트가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맞죠? 재건축할 때도 유리하고 등등등. 그때 하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아시겠죠? 뭐다? 용도의 다양성 지원할 때. 아시겠죠? 이걸 뭐다? 원래는 작은 단지 아파트인데 이거 뭐다? 대단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 뭐다? 하필 어마어마하게 만들. 그래서 뭐다? 공원도 만들고 도로 뚫고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뭐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용도의 다양성은 뭐다? 최유효용을 선택한다. 체크. 여기까지 이거 보시면 됩니다. 됐죠? 6번에다 몇 번? 3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가 경합합니다. 뭐다? 최유효용 체크. 항상 뭐다? 최유효용 체크.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죠. 개별성 나왔습니다. 개별성 나왔습니다. 뭐다? 부동산 활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전개되며 뭐다?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가 된다. 맞죠? 왜? 똑같은 아파트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맞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제가 이제 아파트 말고 그냥 그 다세대 주택을 하나 샀어요. 이 얘기 해도 되나? 샀는데 제가 윗집보다 2천만 원 싸게 샀어. 제가 301호에 사는데 401호보다 2천만 원 싸게 샀어. 그래서 혼자 좋아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개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시겠죠? 개별성. 거래의 비공개. 상품의 비표준. 맞죠? 시장의 비교직. 됐죠? 저희 어머니는 또 저 소리 하는구나 하고 계시고. 그렇소? 됐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된다. 맞습니다.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는 영속성을 가지지만 경제적 가치는 파괴될 수 있다. 맞죠? 저희 할아버지가 주신 땅 물리적 측면에는 존재하지만 그 시골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부동성으로 인해서 국지화되고 임장활동이 필요하죠. 맞죠? 국지화되는 건 오케이. 임장활동은 필요하다. 아시겠죠? 우리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지금 형강 들으시는데 안 나오시는 분도 그렇고 임장활동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벌써부터 임장활동하고 있어. 뭐 했어요? 임장활동이요. 뭐.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격증 따고 임장활동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7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8번 넘으시죠. 인접성은 연속되고 연결되어 있다. 체크. 개별성입니다. 비교 어렵다. 대체관계에 제약된다. 자, 이쪽 보세요. 영속성이 늘 문제야. 잘 보세요. 영속성. 자, 두 가지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원가, 수익. 자, 안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영속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죠. 맞죠?
원가 방식은 원래 기준 시점에서의 건축물을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죠? 다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죠. 원가 방식은 다시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영원히 존재하니까 원가 방식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지금? 오케이? 영원히 존재하는데 다시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원가 방식은 종료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해되죠 지금? 자, 근데 이건 적용되죠. 왜? 수익 방식. 왜? 장래에 돈 들어오니까. 맞죠? 지금 이해됩니까? 그 뜻입니다. 됐죠? 원가 방식 적용은 안 됩니다. 수익 방식의 이론적 근거는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4번입니다. 부증성은 늘릴 수 없다 체크. 오케이. 부동성마다 국지와 지역적 특성입니다. 8번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네네. 대신할 수 없다고. 자, 한강 보이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 한강 안 보이는 아파트 바꿔줄 거예요? 안 바꿔주나? 대체할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지. 꽝 대신 닭이죠. 내가 닭에 알러지가 있어.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각각 다 다르니까. 아시겠죠? 저희 와이프가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어요. 돼지고기 못 먹어요. 먹으면 되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뭐다? 소고기를 돼지고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불편합니다. 정상제잖아. 돈 벌 때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는 됐죠.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 그럽니다. 대체관계 제약된다고. 돈 많이 든다고. 정상제니까 소고기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돼지고기 못 먹어요. 자, 9번입니다. A 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라. 둘 다 맞는 걸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부의 외부 효과가 아니고 뭐다? 정의 외부 효과죠. 나머지는 다 틀렸죠. 나머지 다 보이죠? 뭐다? 답은 5번 인접성 옆에 붙어 있다라는 얘기. 체크해주세요. 10번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이죠. 두 개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있고 전환, 합병, 분할이 가능하다. 2번입니다. 부증성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부동성이죠. 외부 효과. 영속성이죠.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성이죠. 물리적 대체관계가 제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0번에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풀고 저희는 잠깐만 쉬다가 경제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